자동차의 기적이라. 이 회사 또 일냈다. 어디를 말할까요? 어디를 말할까요? 당연히 아마 현대자동차, 현대차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현대차 그룹 맞습니다. 근데 진짜 일냈어요 또. 현대차 세계 자동차 판매 대수 순위 올 상반기에도 말입니다. 3위를 유지했습니다. 3위를 유지했어요. 와,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솔직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도요타가 1등인데 542만 대 팔았거든요. 올 상반기에. 폭스바겐이 2등입니다. 444만 8천 대. 현대자동차 그룹 365만 7천 대예요. 토요타 자동차보다하고 차이는 조금 나지만 10.9%나 늘은 숫자입니다. 토요타 자동차는 5.5%밖에 안 늘었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스텔란티스 9.7% 늘어나서 332.7%예요. 이건 유럽연합군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 유럽연합군. 유럽연합군이 현대자동차 그룹에 밀렸다는 거예요. 게다가 일본연합군도 르노, 닛산, 미쓰비시 322만 대예요. 여기도 대한민국에 밀렸습니다. GM 미국의 자동차 그룹이죠. 296만 5천 대. 현대자동차 그룹이 굉장하죠. 와,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저력이라고 저는 느껴질 정도입니다. 현대자동차 이 정도면 진짜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현대자동차의 노사가 잘만 협력해 간다면 현대자동차는요. 저는 2위, 1위도 저는 넘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와 사의 어떤 갈등 내지는 대결 구조가 사실은 현대자동차를 더 망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7월 민주노총 총파업에서도 의외로 현대자동차 노조는요. 아주 강력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함께 살려가자 그런 상생의 기운도 있다는 뜻인가요? 만약에 그런 기운이 있으면 현대자동차는 또 한 번의 기적을 분명히 만들어낼 겁니다. 내연기관의 자동차를 많이 팔면요. 나중에는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이것도 많이 팔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하는 현대자동차 그룹은 진짜 뭔가 새로움을 만들어낸다. 대한민국이 바로 이 모델을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제가 들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현대자동차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2023년만 이런 게 아니라 2022년 전체적으로도 말입니다. 판매량이 3위를 기록했거든요. 도요타 자동차가 1048만 3천 대, 폭스바겐이 848만 1천 대, 현대자동차 그룹이 684만 5천 대. 대단하죠. 르노, 닛산, 미쓰비시 일본연합군이 615만 5천 7천 대, GM이 593만 9천 대, 스텔란티스가 583만 9천 대예요. 현대자동차 작년에도 대단하죠. 3위를 이뤘으니까. 제가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가 현대자동차의 모델을 좀 닮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2022년에 실제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판 것을 보면 거기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2022년 현재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중국에 대한 비중이 5%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출 중국에 대한 비중이 19.6% 정도 되죠. 상반기가. 여기다가 홍콩 수출, 홍콩으로 수출하는 것까지 합치면 여기도 한 3, 4% 되거든요. 그럼 23, 4%라는 뜻인데
그런데 23, 4%가 아닌데도 중국에 대한 비중이 5%밖에 안 되는데도 세계 3위의 굴지의 자동차 회사로 떠올랐다는 것. 저는 이게 우리 경제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모델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실제로 보면 말입니다. 미국에 대한 비중이 26.4%로 181만 대나 팔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국 내에 18%로 123만 대를 팔았고요. 유럽에도 112만 대, 인도에 81만 대, 아세안과 호주에도 41만 대예요. 중국은 겨우 34만 대입니다. 겨우 34만 대. 쉽게 말하면 중국은 그냥 구색 갖추기로 넣어놔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런 상황이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야, 우리 경제가 돌파구가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 여러 번 합니다. 그렇다고 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이익을 못 내느냐? 아니에요. 지금 매출도 말입니다. 쭉쭉 올라갑니다. 분기 매출이 42조 2,497억 원. 이게 2분기 매출이에요. 2분기. 1분기에 37조 7,787억 보다가 4조 4,710억 원이 늘었고요. 11.8%가 늘은 수치입니다. 굉장한 수치죠. 매출도. 당연히 매출이 올라가면서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났습니다. 2분기에 4조 2,397억 원의 이 영업이익이 났어요.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2020년 3분기만 하더라도 3,100억 원의 적자를 했거든요. 2020년 이때는 말입니다. 4분기에 겨우 1조 6,4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일반적으로 2021년 내내 1조에서 2조 여기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4분기 작년이에요. 작년 4분기에 3조 3,592억 원까지 올라가더니요. 급기야 올 2분기에는 4조 2,379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단하죠. 결국 말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두 마리 토끼를. 세계적인 굴지의 자동차 회사로 거듭남과 동시에 매출도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올라가는 진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런 현대자동차가 저는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에 나아갈 방향은 정해져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이 어디로 나아가겠습니까? 앞으로 나아가긴 하겠지만 더 강력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해서 말입니다. 중국 없이도 세계 3등으로 올라갔는지 그 비결을 조사하고 또 조사하면요. 저는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중요한 게 말입니다. 현대자동차의 모델을 우리는 많이 벤치마킹 해야 된다. 보고 배워야 된다. 아마 정부 내에서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 거예요. 물론 현대자동차만 그렇게 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삼성은 예전역에 벌써 시작을 했고요. 예전역에. 그렇지만 삼성도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고 생산도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현대자동차 덩치가 큰 그룹으로서는 현대자동차가 가장 저는 잘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 시장을 아주 잘 만들어가는 그런 비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